이건 사기야. 당장 그놈과 이혼해. 아버지, 제발 편견을 버리세요. 사랑하는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기뻤던 그는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생각하던 일반적인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참지 못한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결국 그는 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월드박스 채널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왕젠민입니다. 베이징 대학병원에서 30년간 외과 과장으로 일해온 의사죠.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매일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딸 리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26살의 리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후 현재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딸을 둔 아버지로서 항상 자랑스러웠죠. 몇 달 전 리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화면 속 딸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아빠,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기뻤습니다. 정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의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라는 말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의료인이라면 딸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더욱이 의사라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일 테니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래.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데? 토론토 한인타운에서 개업했어요. 정말 실력이 좋아서 환자들이 많이 와요. 한인타운이라는 말에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한국 사람이야? 네, 이름이 박준호예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니요.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속국이었던 나라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중국보다 작은 나라인데 우리 딸이 왜 굳이 한국 사람과? 아빠,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다.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리나는 계속해서 박준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자상한지, 의사로서 얼마나 훌륭한지 말이죠.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혹시 딸을 속이는 건 아닐까요? 한국 의사라고 소개하던데 어떤 과 의사예요? 그냥 의사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건 나중에 물어볼게요. 한국 의사라는 말에 저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한의사를 뜻한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언제 결혼할 예정이야? 내년 봄에 하려고 해요. 아빠도 한번 만나보세요. 내년 봄이라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딸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 기회가 되면 꼭 만나보자.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리나가 결혼한다네. 정말요? 누구랑요? 한국 사람 의사래. 한국 사람이요? 좀 의외네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였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보다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우리 딸이 굳이 한국으로 시집갈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리나가 보내온 박준호의 사진을 보니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몇 주 후, 저는 아내와 함께 토론토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의사답게 품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리나가 한 남자와 함께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우입니다.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젠민입니다. 박준우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의 짐을 들어주고 차를 몰면서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었습니다. 장인어른, 비행기 여행 힘드셨죠? 호텔에서 좀 쉬시고 내일 식사나 하시죠.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빨리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 병원부터 구경해보자. 병원이요? 박준호가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궁금해서. 아, 네, 그럼 제가 일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리나는 옆에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왠지 이상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시내를 지나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동안 박준호는 토론토의 여러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는 전혀 다른 곳에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조그만한 가게 같은 곳이었습니다. 간판을 보니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 네. 여기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벽에 걸린 인체 그림들이었습니다. 경혈도라고 하는 건지 사람 몸에 점들이 무수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서랍들이 수백 개나 달린 거대한 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약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료실에는 침대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옆에는 가느다란 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침술과 한약으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한의학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코리안 메디슨 닥터라는 게 한의사를 뜻하는 거였구나. 제가 그동안 서양의학 의사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의사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현대의학을 믿고 살아온 제게 한의학은 미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침으로 병을 고친다고요? 약초를 끓여서 먹는다고요? 이런 게 의술입니까? 리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딸에게 따지듯 물었지만 리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박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의학도 엄연한 의학이에요. 의학? 이런 게 의학이야?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딸이 의사와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박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한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딸과 박준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나야, 이건 사기야. 완전히 속은 거야.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준우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예요. 의사? 저런 게 의사야? 미신쟁이지. 아내는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설득해서 이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현대의학을 믿고 살아온 의사로서 한의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침으로 병을 고친다니, 약초를 끓여서 마신다니, 이런 게 21세기의 말이 됩니까? 아내는 제 옆에서 진정하라고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완전히 속은 거야.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성급하다고? 30년간 의사로 살아온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그때 리나가 박준호와 함께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당장 그 사람과 헤어져. 아버지. 리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세요? 한의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 이게 편견이야? 나는 의사야. 진짜 의학이 뭔지 알아.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의학은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 미신을 의학이라고 포장하지 마. 아버지, 그만해요. 리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도왔는지 아세요? 서양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한 병들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리나야, 정신 차려. 저는 박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딸을 속인 거야. 코리안 메디슨 닥터라고 하면서 마치 진짜 의사인 것처럼. 장인어른,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한의사도 엄연한.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리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 몰랐어요. 편견? 내가 편견을 가졌다고? 그래요. 준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잖아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껴 키운 딸이 저를 편견쟁이라고 부르다니요. 리나야, 아빠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제대로 된 의사와 결혼해야 해. 제대로 된 의사가 뭔데요? 환자를 낫게 하는 게 의사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무당도 의사야. 박준호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 장인어른. 떨어지라고. 리나가 박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 우리 가요. 아버지는 지금 말이 안 통해. 둘이 나가려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리나야,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문이 닫히자 호텔 방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 우리 딸이 속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알아보고. 알아볼 것도 없어. 한의학이 뭔지 나도 알아. 중국에도 중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대에 와서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주 치료는 당연히 서양의학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의학을 주 치료법으로 사용한다니 이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딸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리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바꿔주세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즉시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나야, 아빠 말 들어. 그 사람과 헤어져. 아버지,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미신쟁이와 결혼하겠다는데. 미신쟁이요? 준호가 치료한 환자들을 보셨나요? 그런 건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야. 진짜 병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해. 리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실망이에요. 의사라는 분이 이렇게 편협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편협? 내가 편협하다고? 네, 편협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새로운 것? 한의학이 새로운 거야? 오히려 구식이지. 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리나야, 기다려. 하지만 리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분노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모든 게 그 박준호 때문입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는 게 어때? 기회? 무슨 기회? 박준호라는 친구를 제대로 알아보자는 거야. 알아볼 것도 없어. 한의사면 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아니다. 의사로서의 직감과 경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에서의 둘째 날 밤, 저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아팠던 허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건데요. 베이징에서 오랜 시간 수술하면서 생긴 만성 요추 디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시간 비행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어디 보자. 어떻게 아픈데? 저는 간신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진통제 좀 줘. 아내가 가져온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 지금? 응,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 아내가 급히 택시를 불렀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저를 진찰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오늘 밤부터요. 갑자기 심해졌어요. 기존에 허리 문제가 있으셨나요? 네, 요추 디스크가 있어요. 의사는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통증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진통제 주사를 맞았지만 일시적인 효과였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네요. 수술이요? 네, 하지만 환자분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 위험도가 높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수술에는 부담스러운 나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강한 진통제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와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수술은 위험하고 진통제로 버티라는 거였죠. 더 좋은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의사는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주며 며칠 후 재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몸은 아프고 딸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모든 게 꼬여만 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이 나이에 수술도 못한다니. 아내는 제 곁에서 밤새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도 점점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허리야. 디스크가 심해졌어. 리나는 제 상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심한데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 리나 뒤에서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 상태가 어떠십니까? 저는 그를 보자 또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아버지 상태가 걱정되어서. 걱정?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야. 리나가 중재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한의학 치료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디스크 치료에 침술이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장사하려고? 장인어른,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됐어.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날 밤 통증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경,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내의 다급한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위험하고 진통제는 효과가 없고. 그때 문득 박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의학 치료를 받아보라고 했던 그 말이요. 아니다. 그런 미신 같은 걸 믿을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새벽 4시, 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급히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분 후 리나가 박준호와 함께 호텔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리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제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인어른,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시죠? 그래. 이건 신경 압박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박준호가 응급처치를 위해 몇 개의 혈자리를 눌러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일시적인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저는 여전히 박준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봐야겠어. 장인어른, 병원에서도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박준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의학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또 그 소리야? 장인어른, 지금 상태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니요. 의사인 제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시도해보자.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수술은 위험하다고 했고. 리나도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0년간 서양 의학만 믿고 살아온 제가 한의학을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약 효과가 없거나 더 악화되면 즉시 중단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야. 난 여전히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 박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오직 환자로서만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의사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박준호가 호텔에서 간단한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침과 뜸 정도는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져온 침통을 열어보니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는 침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 경혈을 자극해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침을 놓기 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허리와 다리 부위의 혈자리를 자극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따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침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끔한 정도였죠. 박준호는 숙련된 솜씨로 제 허리와 다리 곳곳에 침을 놓았습니다. 침을 놓은 채로 2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리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뭔가 혈액이 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야.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침 치료가 끝난 후 박준호는 뜸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쑥으로 만든 작은 원뿔을 허리에 올리고 태우는 건데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시고 변화가 있으면 연락주세요. 박준호와 리나가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런 치료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은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통증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날 때의 느낌이 전날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아프긴 했지만 그토록 극심하던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여보,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 아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침 치료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말이죠. 박준호가 두 번째 치료를 위해 찾아왔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깊게 치료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침술과 함께 부항도 사용했습니다.
등과 허리에 유리컵 같은 걸 붙여서 살을 빨아들이는 건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박준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에서 진정으로 환자를 치료하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는 분명 의사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준호가 생활 습관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이라니 이 상태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는 또한 한약도 처방해 주었습니다. 체질과 증상에 맞춰 처방했어요. 처음에는 쓸 수 있지만 참고 드세요. 한약을 마셔보니 정말 쓰고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 억지로라도 마시게 되더군요. 3일째 되던 날, 변화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짧은 거리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박준호에 대한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못했습니다. 치료 효과는 인정하지만 그가 제 사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발전할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거의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박준호의 한의학 치료가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서양 의학만 믿어왔던 제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밖에서 가벼운 산책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호가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 한번 나가보자. 토론토의 하이파크로 향했습니다. 3월 말의 토론토는 봄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나무들이 새싹을 트우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중간중간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캐나다의 봄은 어떠세요? 중국과는 좀 다르네. 토론토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아요. 특히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아이들과 놀아주는 부모들을 보며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떻게 의사가 되셨나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 소중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왜 한의사가 되었어? 박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서양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신 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서 저는 뭔가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하게 되신 거군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때 리나가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리나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준호가 치료 잘해줬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박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그날 오후, 박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한국 음식을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토론토에 정말 좋은 한식당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승낙했습니다. 그동안 박준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가 데려간 한식당은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한옥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좌식 테이블에 앉으니 다리가 좀 불편했지만 박준호가 쿠션을 가져다 주어서 괜찮았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그릇들이 끝없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조림 등 온갖 종류의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켰나?
박준호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반찬들을 기본으로 제공해요. 모두 무료예요. 무료라고? 이 많은 걸? 네, 심지어 다 드시면 더 달라고 해도 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리나가 반찬을 더 달라고 하자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리나야, 돈 생각해서. 하지만 정말로 아무런 추가 요금 없이 반찬을 더 가져다 주는 걸 보고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이런 문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문화예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박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 맛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구수하면서도 시원했고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했습니다. 김치는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힘들었지만 박준호가 조금씩 먹어보라고 권해서 시도해봤습니다. 의외로 중독성이 있더군요. 매운맛 뒤에 오는 시원함과 아삭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김치라는 게 몸에 좋다면서요? 네, 유산균이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박준호는 각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사 도중 박준호가 저에게 소주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의 전통 술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한 잔 받았습니다. 도수가 높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준호는 어떻게 리나를 만나게 되었는지,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어떻게 사랑을 키워나갔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진정성 있는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리나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박준호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이었어.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훌륭하네. 박준호는 기뻐하며 앞으로도 여러 음식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식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박준호가 생각보다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아. 아내는 이제야 마음을 여는 거냐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였죠. 토론토에서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박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날씨도 좋으니 블루마운틴으로 가벼운 트레킹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블루마운틴은 토론토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허리가 좋아졌다고 해도 등산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을까? 천천히 오르면 되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하면 문제 없어요. 재활 운동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박준호의 말에 설득되어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리나도 함께 하기로 했죠. 등산 당일 아침, 날씨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봄 하늘이 높고 푸르렀고 산으로 향하는 길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 속으로 나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블루마운틴 입구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죠. 캐나다 사람들의 자연 사랑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제게 트레킹용 스틱을 건네주며 천천히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첫 걸음부터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생각보다 허리에 무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의학 치료의 효과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박준호는 제게 소방관 시절처럼 의사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술이 있으세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젊은 환자가 있었어. 다른 의사들은 모두 포기했는데 나는 끝까지 수술을 시도했지. 결과가 어떠셨나요? 다행히 성공했어. 그 환자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 박준호는 진지하게 들으며 존경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문득 뭔가 깨달음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환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똑같다는 것을 말이죠. 중간 지점에서 쉬면서 박준호는 제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여기서 개업한 이유가 있나? 리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곳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박준호는 계속해서 리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리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그래?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 음식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김치 담그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딸이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역시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도요. 산을 오르면서 저는 점점 박준호와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편견과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차서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박준호는 전혀 재촉하지 않고 제 옆에서 함께 쉬어주었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처럼 용감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분을 정말 존경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리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효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준호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네, 장인어른. 저는 리나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왕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와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모든 게 작아 보여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준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상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박준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허리 치료뿐만 아니라 많은 걸 깨닫게 해줘서. 저야말로 장인어른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산하는 길에 저는 박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 때문에 너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박준호는 감격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리나를 잘 부탁한다.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효도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박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의 마지막 날 밤, 가족 모두가 모여 작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박준호가 예약해준 중식당에서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즐겼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뜻깊었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 리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박준호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어요. 우리는 그동안의 여행을 돌아보며 즐거웠던 추억들을 나눴습니다. 특히 제가 한의학 치료를 받으며 건강해진 이야기는 모두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서양의학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전통의학에도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의학이 서로 보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리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야? 네,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럽지만 곧 할아버지가 되세요. 아내가 먼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손자나 손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박준호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동안의 편견과 오해가 무색할 만큼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박준호라는 훌륭한 사위를 얻은 것도 모자라 손주까지 얻게 되다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 저는 박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아들. 박준호는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떠나는 아침, 박준호와 리나는 마지막까지 정성껏 배웅해 주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아들이야. 리나와 아이를 잘 지켜줘. 네, 평생 지켜드릴게요. 리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손주 나오면 꼭 보러 오세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해서 건강 위기를 겪고 치료를 받으며 점차 마음을 열게 되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 어땠어?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어. 박준호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응, 리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뒤돌아보며 캐나다 땅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편견을 버리는 법을 배웠으며 한의학이라는 훌륭한 의술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이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박준호는 제가 바라던 그런 사위였고 리나는 진정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토론토에서의 2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편견과 불안감이 이제는 감사함과 행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손주가 태어나면 자주 토론토를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한의학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몸소 깨달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인 사위를 거부하던 제가 이제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서로 다른 문화와 의학에 대한 편견이 진정한 경험과 이해를 통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과 정 넘치는 문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월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